화성경찰서에 다급한 가출 신고가 한 통. 가출 신고요? 가출 신고. 예. 가출이는 이제 강 씨예요. 강 씨. 62세 여성분인데 수일째 아무 연락도 없이 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이분은 가출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 집이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딜까? 어디 가서 자살할까? 남편의 묘 주변을 이제 이렇게 수색하던 한 형사가 여기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 남편의 묘 근처에서 사람의 갈비뼈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해요.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살 아니야. 이건 타살이야. 그날 강씨 집 앞에서 내가 봉고차 본 것 같은데 이 얘기가 툭 나왔어요. 봉고차를 보셨어요? 그 집 앞에서? 네. 그랬더니 그리고 그 차 그 전날도 본 것 같은데? 예. 2005년 2월 1일 날 네. 화성경찰서에 다급한 가출 신고가 한 통. 가출 신고요? 가출 신고. 예. 가출이는 이제 강 씨예요. 강 씨. 62세 여성분인데 수일째 아무 연락도 없이 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여성이 나이 좀 먹었어. 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실종될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것도 한겨울에. 이거는 뭐 이 범죄 용의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즉시 당시 주변 사람들을 탐문을 먼저 합니다. 탐문을 쭉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네. 이 강 씨는 1월 28일부터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3, 4일 없어진 거네. 그러고 이분은 가출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 가출이 아니면 이건 범죄입니다. 1월 28일부터 합리적으로 안 보이기 시작했다면 1월 28일 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 친지, 주변 상대로 해서 일일이 1월 28일 이전 거만 알리바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물어보는 거 하고 이유로는 안 묻죠. 형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은 각각 남모를 이유는 있잖아. 있죠. 예. 남들이 모를 어떤 네. 고민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인들 이제 가족 친지 상대로 해서 2, 3회씩 2번 내지 3번씩 담당 형사를 바꿔가면서 크로스 체크를 해요.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요. 네, 남모를 고민을 아주 특정한 한 사람한테 말했을 개연성이 더 높거든요. 남모를 고민은. 네. 근데 이제 하나 딱 드러나는 거는 몇몇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네. 이 강 씨가 재혼을 했었대요. 금술이 좋게 살았는데 네.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사별을 했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없어지기 1년 전에 하나뿐인 친아들마저 자살을 했어요. 아까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괴로워했었다는 진술 등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애매하네요. 이 얘기만 자, 들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 얘기를 들으면 자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하려면요 자기 집이 있고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버젓한 집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자살하려고 맘먹어도요 밖으로 안 가거든요. 복잡해요. 집이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딜까? 어디 가서 자살할까? 이거 남편 묘소 근처다. 경찰이 그렇게 유추했어요. 어쨌거나 한번 가보자. 가봐야지. 맞아요. 그래서 네. 3월 11일 날 오후로 잡았어요. 친지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여기를 이제 수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흩어져가고 탐침봉 가고 한참 찾은 거예요. 한참 이 남편의 묘 주변을 이제 이렇게 수색하던 한 형사가 여기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 남편의 묘 근처에서 사람의 갈비뼈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해요. 그 형사가 그 갈비뼈를 보고 놀래갖고 여기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부패가 좀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였었고요. 네. 짐승에 의해서 파헤쳐진 걸로. 멧돼지 같은 게 팠구나. 파헤친 걸로 추정되는 그 부분에 이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갈비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을 거기를 더 파보기 위해서 옆으로 파요 원래 이렇게 옆으로. 네, 옆으로 땅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긁어내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하거든요. 발가락 뼈가 또 딱 나와. 발가락. 사람 많네. 깊이 묻었으면 짐승들이 안 파헤칩니다. 그러나 그래도 짐승들이 파헤쳐놨기 때문에 갈비뼈가 밖으로 외부로 드러났고 그래서 그 시신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뭐 자살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가봤자 있기나 할까 의심하고 갔고 발견이 됐어도 그분의 뼈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렇죠. 이제. 네. 하여튼 그나마 얕게 묻혀 있어서
그래서 또 좀 가능성은 또 봤대. 그 시신을 수거를 해가지고 예. 국과수로 정밀 국가 먼저 과수팀이 먼저 정밀 감식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강씨인 게 밝혀집니다. 즉 말하면 실종 50일 만에 죽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은 자살로 끝난 거예요. 사건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 남은 게 있죠. 이 시신 발견된 시신에서 적어도 타살의 흔적은 없어야 돼. 그런데 참 그 화성 형사들이 복은 많아. 일복이죠 이게.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살 아니야. 이건 타살이야. 일부 이게 태웠던 흔적이 나왔어요. 이거는 누가 죽인 다음에 태워가지고 거기다 묻은 거예요. 그렇다면 100% 타살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이 타살로 밝혀지기 이전까지 실종 수사는 꾸준히 했었잖아요. 꼼꼼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면이 터졌어. 형사분들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묻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대답 안 해요. 즉 말하면 묻는 것만 대답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를 잘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여기 시골 지역은요. 알아도 가능하면 말 안 하는 그런 정서가 엄청 강하대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안 물어봐서 대답 안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월 28일경이 없어졌잖아요. 그날 강씨 집 앞에서 내가 봉구차 본 것 같은데 이 얘기가 툭 나왔어요. 봉구차를 보셨어요? 그 집 앞에서? 그랬더니 그리고 그 차가 그 전날도 본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요. 강씨 집 앞에 낯선 봉고차가 연 이틀 났다는 얘기야. 전에도 그 봉고차 온 적이 있어요. 아니야. 나 생전 처음 봐. 그 이후에 강씨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강씨는 그 봉고차에 실려가서 죽음을 당했건 죽은 다음에 불태우고 안매장한 거예요. 이거는 봉고차 주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면 강씨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화된 흔적, 환경, 없어진 물건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쌀이 잔뜩 있대. 쌀이 농사짓는 거니까 쌀놓고도 있고 쌀독이도 엄청나게 많고 쌀이 이제 뭐 수십 킬로그램 있나 봐. 근데 쌀이 싹 없어졌어요. 거기에다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대요. 개가? 강아지도 사라졌어요. 어떤 강도가 그냥 무단 침입해가지고 그 강씨 납치해서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쌀을 차분하게 날아갈 정도 되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면식범이 분명하다. 항상 가족 1번이잖아요. 재혼했던 남편의 자녀가 있어요. 의붓아들하고 의붓딸이 있는 거예요. 딸 같은 경우는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 딸은 또 그 당일날 알리바이를 또 빼보니까 여기 오지도 않았어. 그럼 남는 건 의붓아들이야. 김씨야. 38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굴착기 기사예요. 이 의붓아들은 수사팀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수사 초기부터 제일 대성통곡하던 사람이야. 의붓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찾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정말 끔찍이도 의붓엄마를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을 형사가 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더니 연상녀하고 지금 동거 중에 있는데 나이차가 제법 많이 난대 많이. 그 여성하고 동거 중에 있는데 채무가 상당히 많네. 그러니까 또 형사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빚이 있다? 그건 살해 동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수사를 합니다. 아들 휴대폰. 휴대폰을요? 그래서 사건 당일날 적어도 엄마 집 근처에 왔는지를 기지국 수사를 합니다. 1월 28일 날. 그랬더니 그는 강씨가 사라진 1월 28일 날 그 집으로 갔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기지국 결과를 가지고 이 김씨를 불러다가 추궁을 해요. 어머니 없어진 날 당신 그 집 갔었구만. 그동안 뭐 나몰라라 하고 그러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네. 왜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니 내가 자식이 엄마 집에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니죠. 이게 가족이 왕래하는 거에 대해서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답답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사건 당일날 실종된 강씨를 만났다는 건 명확해요. 이건.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봅니다. 돈 목적이라면 당연히 또 사망한 강씨가 돈이 많아야 돼. 엄마가. 돈이 없으면 돈 목적으로 엄마 죽일 리가 없잖아. 그랬더니 사망한 강씨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에 가출할 이유 없다,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 게 진짜 맞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의붓아들하고 의붓딸 뭐 등등하고 공동소유의 전답도 수천 평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람들은 가족 관계가 안 돼요. 해소가 돼 버려요. 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의붓아들이 상속할 수는 없어요. 친자 관계로 돼야 돼요. 형사들이 탐문한 결과를 보니까 요 두 사람 관계. 엄마 강 씨하고 이 의붓아들 김 씨 관계는 그럼 어떤가를 이제 또 확인을 했더니 두 사람 사이는 나쁘지는 않았대요. 어느 정도 막 드러나서 의심스럽다고 조사가 시작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이웃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강 씨, 사망한 강 씨가 얼마 전에요.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아들 의붓아들하고 막 싸웠는데 돈 때문에 돈 달라고 막 그런다는데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 사실은 그거 내 건데 따지고 보면 다. 다 내 건데 얘가 자꾸 그거 바로서 지 몫을 달라고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 이름만 올려놨지 실제로 다 내 건데 아니 좀 자꾸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답답하네. 나 죽겠네. 그래서 이웃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여기서 매달릴 거는 봉고차 찾자. 그럼 저기 의붓 아들 거였어요 이게 봉고차가요? 아니에요. 차적이 안 나와요. 차 없어요 얘는. 굴착기 기사고 봉고차 없으니까 그것도 답답하죠. 적어도 봉고차를 빌려준 사람이 있거나 같이 봉고차를 끌고 와서 일을 저질렀거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공범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냐? 김 씨하고 친한 사람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동거녀야. 그랬더니 동거녀는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사건 당일날 제주도 갔어. 제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고차는 단서입니다. 봉고차 찾아야 돼요. 주변인, 친지, 지인, 봉고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확인해요. 동거녀가 거주하는 집에 그 이웃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가끔씩 이 동거녀의 집에 봉고차를 타고 오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야? 거기에 착안을 해서 알아낸 게 뭐였냐면 동거녀의 남동생 조 씨야. 그래서 그 동거녀 상대로 물어봤겠지. 당신 집에 봉고차 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며 남자. 그 누구야? 내 동생인데요. 그래서 이제 걔를 조사하려고 딱 했더니 걔는 또 없네. 저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네. 그러니까 형사들이 할 수 없이 구치소로 또 날라가. 얘도 놀랬겠다. 경찰이 왔으니까. 경찰이 오니까 놀랬죠. 전혀 나 몰라지 뭐.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 3번 방문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아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3번째 만나러 가니까 애가 피골이 상접해요. 잠도 못 잤구나. 3번째 방문할 때 드디어 범행일지를 자백을 합니다. 자백하면서 사실은요 매형이요 엄마 죽여주면요 엄마 죽여주는데 참여하면요 저한테 2천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뿌렸네. 그래서 그 범행에 제가 가담을 했고요. 그럼 왜 뿌린 거예요, 얘는? 내가요, 그 직접 그 목졸라 죽이 액살이라고 했잖아요. 그 강 씨, 그 어머니 직접 목졸라 죽인 사람은요, 나 아니에요. 난 주범 아니다. 나 매형이에요, 매형. 요걸 이용한 겁니다. 이제 목졸라 죽인 거 아니까 형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서 구치소에서 네가 인마 목졸라 죽였다며. 나 아니에요. 나 몰라요. 죽인 건 나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매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끝났네. 그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매형이 죽였고요. 나는 옆에 있었고요. 그날 나는 차만 운전했어요. 이거를 그냥 강조 삼조하는 거예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나 주범 아닙니다. 난 주범 아니고 종범이라는 얘기. 그 얘기고요. 집에서 살해한 거 맞고 시신은 어디로 갔니? 그러면 시신 싣고 어디로 갔니? 그래서 일단은요 수원에 있는 칠보산으로 갔어요. 칠보산. 그 어머니 시신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둘이서 불태웠어요. 시신은 다 안 탔는데 날은 밝아오더래. 그래 들킬까봐 걱정이 돼갖고 껐대. 그리고는 안 되겠다 중단하고 화성에 있는 매형 아버지 묘지 그러니까 그 재혼남이지 그 묘소로 그 시신을 다시 싣고 가서 거기다가 안매장을 했는데 20cm, 30cm 깊이밖에 안 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짐승들이 파내갖고 추워서 땅이 얼어갖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개입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덮어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 얘기한 거야. 의붓아들 김가가 이게 범인이잖아요. 얘는 이제 체포를 해야겠죠. 그렇죠. 3월 15일 날 오히려 경찰로 전화 와요. 나 수원에 있는 한 그 장례식장 화장터 인근에 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출동해갖고 거기서 긴급 체포해버려. 긴급 체포 딱 했는데 거기서 왜 그런 짓을 했어? 하고 형사가 물어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양심은 있더래요. 엄마가 죽으면 그 재산이 전부 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범행한 이유가
받아갈 사람이 없어 이제 그 여성분이. 그렇죠. 친자 지가 자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네.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코 내 재산이 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 누나하고 어머니 강 씨 또 본인 지 공동명의로 돼 있는 4,600평 그 논 있었잖아요. 네. 이놈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누나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누나 그거는 출가 외인이라 또 재산하고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해. 되게 순무식한 놈이야. 누나는 출가 외인이니까 땡이고 내가 통으로 이 재산 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네. 계모자 관계는 그 법정 혈족 관계로 안 봐요. 어떻게 보면 남입니다, 남. 우리 저 동거 관계에 있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날로 땡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이놈이 착각을 하고 그냥 통으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요놈 봉고차 있잖아요. 네. 성남에 있는 카센터에 수리 중이에요. 그 정밀 감식했더니 차 안에서 죽은 강 씨의 혈흔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 뭐 증거 확실한 거고요. 전모만 좀 설명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건 전날이 1월 27일이에요. 김가는 어머니 강 씨 집에 찾아가고 돈 문제로 심하게 싸워요. 강 씨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니네 명의로만 아버지하고 살 때 내가 올려주고 했었던 거지. 이게 전체 애초부터 다 내 재산이잖아. 너희들은 이 재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완강하게 한 거예요. 네. 자꾸 돈 팔아서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정이 좀 샀어요, 이놈이. 그 다음 날 처남이죠, 처남. 28살 먹은 요놈한테 그 어머니 강 씨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해요. 애초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살해하는데 처남 말대로 나는 구경만 하고 있었고 김가요 놈이 자기 의붓어머니 목 졸라 죽인 겁니다. 얘들은 재판에서 이 가요 놈 있잖아요. 요놈은 살인하고 사체유기로 무기징역 받았어요. 이 조가 있잖아요. 네. 요놈은 이제 뺑소니 특가법으로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플러스 됐어요. 이 새끼 엄마 못 찾는다고 난리 쳐놓고. 그 맞아요. 이놈이 수사하는 내내 초창기에 그 실종 신고 되고 나서 형사들한테 와갖고 빨리 우리 엄마 못 찾냐고 소리 지르던 그런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파림치범입니다. 더 나쁜 놈이죠 이게. 정말 나쁜 놈의 새끼. 이 사건은 단서가 없어가지고 형사들이 애초부터 성격 규정도 못했어요. 미제 사건 낼 뻔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자살로 보고 묘소를 수색하다가 시신을 찾고 그 시신을 찾는 바람에 범죄로 가고 그래서 역순으로 수사가 개시된 묘한 사건이에요 이게. 잘 잡았네 이거. 그래도 내가 봐도 이 수사 이거 화성팀에서 엄청 수사 잘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84회 화성 계모 살인사건이라고 불러요.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